자, 수학화 순열조합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조합은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는 중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익숙한 개념이야, 그지? 아예 처음 배우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고. 근데 이 순열조합이라는 게 상당히 경우의 수에서 너네가 풀이 원칙을 정하지 못하면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고도 왜 틀린지를 모르는 거야. 응?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개념이 조금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인데, 문제를 풀 때 이거 그냥 구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그러면 되기 때문에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선택 과목으로 확통을 선택할 친구들은 여기 단원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확률과 통계이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공부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확통에 가서도 이렇게 막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하기도 좀 그렇죠. 개념이 부족하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개념 한번 공부해 놓을 때 좀 빠삭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나오는 건 경우의 수인데요. 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좀 복잡하게 말하면은 어떤 사건이라고 할게요. 사건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그거에 따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 A가 있고 뭐 사건 A를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해보자. 면이 6개인 면이 6개짜리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게 사건인 거예요. 주사위를 던짐. 자, 그럼 내가 어떤 지금 주사위를 던지면 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것은 당연히 면이 6개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딱 이렇게 숫자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사건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따라 붙는다. 그렇게 항상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사건 B를 준비해 볼 건데, 사건 B는 뭐로 준비를 해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동전이라고 해보자.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 B라고 해보자. 동전 한 개를 던짐. 자, 그럼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당연히 앞면과 뒷면이 존재할 테니까 B의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 2개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2개. 경우의 수가 2개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 이거는 중학교 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건 A하고 사건 B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 A랑 사건 B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합의 법칙을 써야 될 때도 있고 곱의 법칙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자, 그럼 합의 법칙을 쓴다고 한번 해보자.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건 A랑 사건 B 두 사건이 어떤 동시성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고 주사위를 던지거나라고 할게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는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한번 해보자.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은 얘들아,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는 동전을 던져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 연관이 없죠. 왜냐면 주사위를 던져도 되고 아니면 동전을 던져도 되는 거야, 그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 6가지,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니까 둘이 연관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 더하기 1을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게 바로 합의 법칙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워딩은 뭐냐? 여기서는 이 바로 또는이라는 워딩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왜냐면 또는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얘 또는 얘, 그리고 얘이거나 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 그치?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시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시성이 없어야지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바로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곱의 법칙인데, 곱의 법칙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번에는 동시성이 있어야겠지, 그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얘도 색깔펜 해주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시에 발생할 때의 경우의 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본다면 주사위를 던지고라고 써야겠죠? 주사위는 뭐야? 주사위를 던지고 동시에 주사위를 던지고 동시에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가 사건 A이기 때문에 6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경우의 수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럼 이 둘이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죠.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동전을 던지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면이 2짜리가 나왔어. 근데 동전이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주사위 눈이 나왔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때요?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거 맞지, 그지?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6이랑 2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헷갈릴 경우에는 이 이게 도대체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항상 뭐 하나 던져보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니까 던졌지, 그지? 그래서 2라는 면이 나왔어. 자, 그럼 그때 동전을 던졌을 때 얘가 과연 연관이 있는 그런 말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던지고라고 돼 있으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그걸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야, 그지? 주사위가 던져져 있고 그리고 동시에 동전을 던지니까 앞면이 나올 때도 있고 뒷면이 나올 때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서로 연관돼 있다. 그러므로 곱의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위의 것처럼 합의 법칙은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는 동전을 던진다. 그럼 얘는 봐봐. 주사위를 던지면 만약에 뭐 7이라는 5라는 면이 나왔어. 그럼 거기서 끝이야, 얘는 얘들아. 왜? 이미 주사위를 던졌잖아. 그럼 동전은 안 던져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5라는 면이 하나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동전을 던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얘 따로, 동전 따로라는 얘기죠. 동전이 앞면 나오거나 뒷면 나오는 거는 이 주사위랑 별개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딱 벽처럼 안 보이는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떻다? 서로 연관을 준다. 서로 어떤 뭐 연결고리가 조금씩이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완벽하게 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주셔야지 문제풀이가 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몇몇 개념이라기보다는 유형이죠. 유형들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은 약수의 개수 유형이에요. 자, 약수의 개수는 어떤 유형이냐? 우리가 약수라는 거는 결국에 소인수 분해를 해주는 거잖아. 그지? 약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인수 분해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2에 128이라고 한번 해볼까? 128은 좀 너무 그렇고 65라고 해보자. 그럼 65에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65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5로 일단 나눠지죠. 그죠? 그럼 5로 나누면 얼마로 나눠지냐? 13으로 나눠지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끝나버리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5 곱하기 13이에요. 65라는 수는. 근데 약수기 때문에 그냥 65가 안 돼도 좋다 이거야. 5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생각해보자 이거지. 5의 약수들. 그럼 5의 약수는 5의 0승부터 시작을 해서 5의 1승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13의 약수들은 13의 0승. 0승은 뭐냐? 쌤 0승은 뭐예요? 얘는 1이에요. 1.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13의 1승. 뭐 요 정도가 있겠죠? 더 커질 수는 없겠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이 5라는 녀석의 5를 선택하는데 0승 나올 수도 있고 1승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5의 약수를 5의 약수를 선택하고 동시에 모두 선택을 해야 되죠? 13의 약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동시성이 있잖아. 그지? 65의 약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3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3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의 약수에서 1 가져왔고 13의 약수에서 13 가져온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5의 약수를 선택하고 동시에 그지? 동시에 13의 약수를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5의 약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13의 약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4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하나 더 한번 예제를 해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4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42라는 거는 42 말고 84를 해보자. 그럼 84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면은 2, 42, 그리고 2, 21,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7이죠. 그럼 얘는 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수냐? 2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7인 거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2의 약수들을 쭉 써볼까? 2의 약수들. 지금 2의 거듭 제곱의 약수들. 그럼 2의 빵승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2의 1승, 2의 2승. 그리고 3은 마찬가지로 3의 0승, 3의 1승. 7도 마찬가지로 7의 0승, 7의 1승.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죠? 2의 약수를 선택하고 동시에 5의 약수도 선택하고 7의 약수도 선택하는 거죠. 그럼 2의 약수, 5의 약수, 7의 약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전부 다 동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 2의 약수를 경우에 2의 약수를 경우 2의 약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 그 3의 약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2가지. 7의 약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러니까 이거 3개를 전부 다 곱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다? 12가지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공식으로 굳이 본다면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떤 자연수 n을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듭 제곱들 있죠. 이 거듭 제곱들에다 전부 다 1씩 더하는 거야.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 그래서 거듭 제곱에다 전부 1 더해서 곱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이유를 너네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알겠지? 항상 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요. 약수의 개수라는 유형에서 왜 곱의 법칙을 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알겠지? 그게 100%가 이해가 돼야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나갈 건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의 법칙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대한고등학교에 1학년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이 120명, B형인 학생이 90명, O형인 학생이 165명, AB형인 학생이 65명이 있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1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딱 한 명 고르는 거야. 그지?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개념적으로 요 말 자체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게 사건 A인 거예요. 요렇게 개념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건 A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A형인 학생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있겠죠. 그죠? A형인 학생.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20가지가 되는 거야. 그냥 인원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B형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90명. C형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15명. 115가지. AB형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65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학생이 O형 또는이라고 돼 있죠. 그럼 또는이라는 얘기는 뭐야? O형을 선택하거나 AB형을 선택하거나 둘이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O형을 선택할 때 AB형을 아무것도 고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연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O형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냐? 아, 이거 안 썼네. O형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C형이 뭐야? A, B, C형은 뭐야? 자유형도 아니고, 그지? O형 115명이죠. 그러니까 O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다가 AB형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15 더하기 65 합의 법칙을 쓰시는 거죠. 그럼 몇 가지다? 180가지가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7번도 봅시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정의신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적힌 수를 확인할 때 바닥에 적힌 수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사건이 뭐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적힌 수를 확인하는 게 바로 사건 A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사건이다. 근데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해보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사건 A는 바닥에 적힌 수가 소수, 사건 B는 바닥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자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건 A라는 거는 소수가 몇 가지 있니? 2, 3, 5, 7, 11, 13, 17, 19 이렇게 있죠. 그죠?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으니까 사건 A는 8개, 8가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건 B라는 건 뭐죠? 바닥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바닥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거. 그럼 3의 배수인 거는 3, 6, 9, 12, 15, 18. 총 몇 가지죠? 6가지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와 사건 B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또는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연관이 전혀 없는 거야. 그지? A 사건과 B 사건에 연관이 1도 없는 거기 때문에 두 사건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러니까 몇 가지? 14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곱의 법칙을 한번 볼 건데 집과 놀이동산 사이에는 자 그럼 집을 먼저 그려주시고 놀이동산도 그려보세요. 근데 요 사이에는 4개의 버스 노선이 있대요. 버스 노선은 빨간색으로 좀 칠해줄게요. 4개의 버스 노선. 그리고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 지하철 노선은 파란색으로 색칠을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집에서 출발을 해서 놀이동산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때 갈 때와 올 때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래요. 버스를 이용하는. 자, 그러면은 갈 때도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올 때도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네? 그지? 그럼 갈 때, 자, 갈 때 경우의 수가 바로 사건 A가 되는 거죠. 갈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사건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사건 B가 되는 거예요. 항상
쌤처럼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오답률이 내려갈 거야.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럼 사건 A는 갈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빨간색이 바로 버스 노선이잖아. 그지? 갈 때 4가지죠. 근데 올 때도 탄 거 또 타면 안 돼? 그런 얘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올 때도 4가지인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자, 내가 만약에 갈 때, 자, 버스도 종류를 나눠볼게.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 4번 버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갈 때는 A 버스를, 1번 버스를 만약에 탔어, 이렇게. 갈 때는. 근데 올 때 내가 1번 버스를 탄 게 영향을 주니 안 주니? 당연히 영향을 주죠. 왜냐면 잘 생각해봐. 버스 기사님도 1번, 2번, 3번, 4번 버스 기사님이 다 다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너네가 만약에 1번 버스를 탔어. 그럼 버스 기사님의 얼굴을 딱 볼 거 아니야. 만약에 되게 멋있는 버스 기사님이 앉아 있어서 훈훈하신 버스 기사님이 앉아 있었어. 그리고 올 때는 3번 버스를 탔어. 근데 3번 버스에서는 또 어떤 여성분이 버스 기사님이야. 그럼 너네 갈 때 올 때 연관성이 있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냐면 잘 생각해봐. 갈 때 내가 만약에 2번 버스를 타고 3번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고 해보자. 1번 타고 가서 3번 타고 돌아온 거랑 2번 타고 가서 3번 타고 돌아온 거랑 다르다는 얘기야. 그지? 당연하지. 근데 이 당연한 게 3번 버스를 타고 돌아올 때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라는 얘기는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동시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존재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다? 16가지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17번 문제 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8종류의 영어 잡지가 있고 영어 잡지 8가지 그리고 5종류의 과학 잡지가 있대요. 쌤은 개인적으로 과학 잡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학 잡지는 5종류가 있는데 영어 잡지와 과학 잡지를 각각 한 가지씩 택하여 구독을 하는 방법의 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영어 잡지를 구독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사건 A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건 B는 뭐겠니, 얘들아? 과학 잡지를 구독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과학 잡지를 구독하는 경우의 수가 사건 B겠죠. 자, 그러면 영어 잡지를 구독하고 과학 잡지를 구독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 잡지 1번 토익 영어 잡지를 구독을 했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과학 잡지가 5종류가 있으니까 내가 지구과학 잡지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토익 잡지를 선택한 다음에 지구과학 잡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화학 잡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 연관이 돼 있죠. 토익을 선택함으로써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화학 잡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연관이 돼 있다. 동시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의 수에 곱해주는 거죠.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5가지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몇 가지가 된다? 40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22번은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25번 약수의 개수 보자. 196의 양의 약수인데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되죠. 그럼 얘는 2로 나눠주면 98, 또 2로 나눠주면 49죠. 그럼 얘는 7, 7에 49가 되므로 얘는 소인수분의 결과물이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인 거야. 그럼 쌤이 말했지. 2의 제곱이니까 2의 약수들을 써보라고. 그럼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까지 존재할 수 있을 거고 7은 7의 0승, 7의 1승, 7의 2승까지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사건 A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약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2의 약수 선택. 그리고 사건 B는 뭐가 되는 거야? 7의 약수 선택. 그러면은 자,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사건 A를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약수 중에서 2의 1승을 선택을 했어. 근데 그리고 7의 0승을 선택하는 거랑 7의 2승을 선택하는 거랑 다른 뭐가 나와요? 다른 뭐가 나오지? 약수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2의 1승 선택하고 7의 0승 선택하면 약수 2가 되는 거야. 근데 2의 1승 선택하고 7의 제곱이니까 49 선택하면 약수 98 되는 거야. 오, 달라지네? 그지? 그 얘기는 얘네들이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2의 약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7의 약수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니까 둘이 곱해주면 전체는 9개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어렵지 않죠? 얘가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때는 유형만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